하나, 둘. 네, 같이 하자니까. 하나, 둘, 셋. 귀여운 척했네. 누가 네가? 아니, 우리 둘 다. 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지금 사실 다시 찍는 거잖아. 세 번째. 아니지. 맞잖아. 처음 거 아예 날렸고. 덱이 화장이 안 돼 있다면 지금 바꾼다는 걸 내가 꼭 영상으로 남깁니다. 일단은 문화재 하나만 얘기해. 알았어. 빨리 자게. 12시 10분이야. 알았어. 7번째. 너 기억이 그거 안 하잖아. 나. 그거 뭐지? 웰컴 컬렉션. 웰컴 컬렉션. 웰컴 컬렉션도 어떻게 내가 너 거를 기억을 더 잘하고 있냐?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웰컴 컬렉션도 사실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뮤지엄인데 거기가 너 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 UCL 바로 앞에. 무슨 의사 생체 실험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헌테리움 박물관? 거기 말고 거기도 UCL에 있는 거 맞긴 한데 웰컴 컬렉션은 거기 아니구나. 유스턴 바로 앞에 유스턴역 바로 앞에 있는 거. 웰컴 컬렉션도 학교에서 처음 가서 봤던 건데 이렇게 스페시픽한 주제의 컬렉션도 있을 수 있구나. 몇 년 전이야? 10년 전에 처음 이제 보면서 이런 박물관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집요하게 컬렉션을 수집을 해서 진짜 컬렉션의 양이 어마어마해. 근데 거기에서 그 컬렉션을 잘 사용을 해서 또 기획 전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기획 전시가 또 기가 차.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모아놨지? 싶을 이 시대 때 이걸 이 사람이 모았다고 할 정도로 보면 그냥 감탄스럽고 리딩룸이 좋아. 도서관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내가 처음 느꼈을 때 지금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가면 그때는 굉장히 이런 세련되고 팬시한 도서관이 있다고? 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막 샹들리에가 막 달려있고 막 계단이 있고 막 계단에 막 그런 카페트로 포장되어 있고 막 V&A 라이브러리도 그렇지 않아? V&A 라이브러리는 완전 달라. V&A 라이브러리는 그래도 도서관이잖아. 공부한 도서관이잖아.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카페트가 있고 되게 그냥 카페 같아. 카페 같고 책상은 아주 조금 있고 그리고 책을 빌리러 가는 공간은 저 위에 있어서 되게 또 숨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기능적인 건 아예 다 숨기고 여기는 약간 보여주기식의 공간이야.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끔씩 공부하다가 기분 전환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공부했거든. 가까우니까. 컬렉션도 좋고 공간적으로도 좋고 카페나 뭐 이런 데도 좋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뭐 아무튼 되게 다채로운 공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심지어 뭐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특별히 추천하는 뮤지엄이 웰컴 컬렉션이야. 컬렉션이 진짜 좋아. 나는 아까 그 내셔널 갤러리아 트래팔거 광장과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 또 포스터 작업이긴 한데 누가 보면 되게 포스터 엄청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좋아하잖아. 내가 지금 10년을 나는 좋아해. 나는 10년을 월급 주니까 좋아해. 나는 10년을 다녔으니까 이제 뭔가 시간에서 어쨌든 이제 가져오는 이제 놀리지가 생긴 거지. 어쨌든 그래도 런던을 얘기를 하자면 포스터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 다시 돌아가서 내가 추천하는 뮤지엄은 임페리얼 월 뮤지엄인 것 같아. 전쟁박물관. 한국에도 사실은 전쟁박물관이 용산에 있지 않아? 가봤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맨날 용산에 전쟁박물관 말은 하지만 왜 탱크 같은 거 서 있고 막 이러지 않나? 비행기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정문에서부터 건물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 그러니까 일단은 임페리얼 월 뮤지엄은 어쨌든 엘레펀트 캐슬 근처에 있는데 또 리노베이션이지. 그래서 근데 여기도 원래 처음에 개념과 그 작업의 시작은 뮤지엄 앞에 있는 이 광장에서 그대로 지하 공간으로 이렇게 슬로브로 들어가는, 실제로 따지면 테이트 모던이랑 비슷해. 터바이놀처럼 들어가는 게 메인이었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광장 앞에 탱크랑 지금 그대로 있고, 그래서 건물의 중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티켓팅을 하고 스테어를 내려가서 지하부터 이렇게 쭉 보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세계대전을 하면서 있었던 뭐 구급차나 탱크나 전투기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거기에 있어. 뭐 근데 추천하는 거는 이 콜렉션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했는지도 나는 되게 흥미로웠었고, 그리고 다들 포스터가 설계한 거라고 잘 몰라. 근데 그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었다고. 이제 광장과 연결시키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중앙에 이렇게 뻥 아트리움을 비워둬서 사람들의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모두 다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실제로 근데 너도 거기를 포스터 건물인지를 몰랐을 거야. 그러려면 제일 상층부와 그 천정을 보긴 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으면 사실은 포스터 건물이라고 느끼기에는 이제 잘 안 올라가지던데. 워낙 컨텐츠가 워낙 세잖아요. 전쟁이라는 컨텐츠는 사실은 웬만한 걸로는 비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우리도 애 데리고 갈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흥미로운 뮤지엄인데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뮤지엄 8번째인가? 8번째는 사이언스 뮤지엄. 사실 내가 사이언스 뮤지엄을 처음 가본 건 사실 지수 낳고 나서야. 심지어 공부할 때도 여기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가봐라 했는데, 그때는 무슨 똥배짱이었는지 나는 컨템포러리가 더 좋아 막 이러면서, 난 페인팅이 더 좋아, 왜 내가 사이언스까지 섭렵해야 해? 라고 하면서 안 갔거든. 솔직히 사이언스 뮤지엄 그 히스토리 뮤지엄이랑 같이 있는 거기지. 그 익지비션 로드 안에 있는. 근데 이제 지수를 낳고 사실 처음 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그래? 너무. 나도 사실 잘 모르지. 한 번도 안 가봤나? 아니 가봤지. 가봤나? 이 지구본 이렇게 뚫고 가는 맞아. 에스컬레이터. 그거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사이언스 뮤지엄은 다른 거야. 사이언스 뮤지엄 안 가봤나 보다. 사이언스 뮤지엄이 원더랩 가봤잖아. 원더랩 가봤지. 다른 건물이야. 사이언스 뮤지엄은 지수를 낳고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거기가 되게 젊고 어쨌거나 대학가 옆에 붙어 있었던 데여가지고. 임페리얼 컬리지 옆이잖아. 임페리얼 컬리지, 뭐 RAM, RCA 다 거기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그런 나이트 프로그램을 많이 해. 젊은 애들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교수님들이 예로 들면서 가봐라 하셨는데. 그러게 밤에 하는 뮤지엄에서 하는 액티비티들은 잘 없잖아, 한국도 그렇고. 여긴 많은데, 근데 테이트도 많이 하고, 근데 사이언스 뮤지엄이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임페리얼이랑 뭔가 조인을 해서 하거나 했었을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박물관 교육 같은 걸 연구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로서 좋은 예시들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 공부를 할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수를 낳고 처음 가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 줄이야. 좋은 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좋은 건 어느 연령대에 가더라도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수준별로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지겹지가 않아. 이 시기 때는 여기를 데리고 가서 놀면 되고, 이 시기 때는 얘가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니까 이걸 보러 가면 되고. 나도 사이언스 뮤지엄 네가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났거든. 근데 기억나는 게 식당밖에 없네. 식당도 이게 그런 교육적인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학교 단체 관람객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뭐 단체로 쇼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 오디토리움 같은 게 따로 있어. 그런 게 구석쟁이에 따로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데가 따로 있고, 뭐 계단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그냥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놀 수 있는 단체 공간. 그다음에 유모차, 하도 유모차를 많이 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니까 유모차 파킹 에어리어가 이만한 공간이 따로 있어. 그리고 화장실도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어. 지하에. 그런 어른들을 위한 화장실 말고. 지수 되게 3살, 4살 때 그때부터 가서 엄청 잘 놀았어. 무슨 물장난하는 데가 있었잖아, 지하에.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막 이제 테크니션 같은 섹션이 생겼거든. 그래서 막 납땜하고 막 이런 그런 공간도 있어. 뭐 아무튼 그러면
아이 데리고 이렇게 런던 오는 가기에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몰랐던 거고 어른들이 가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게임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전시를 조금 더 기획전을 좀 그래도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편이야. 그래서 기획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축에 대해서 전시를 했어. 내가 그 지금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류의 전시들도 해서 재밌고 소리를 공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재밌고 제일 위에 원더랩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랑 가기 나는 좋고 거기는 많이 가봤지. 지수 데리고 갔었으니까. 거기도 뭐 가면 뭐 하루 종일 둘러봐도 테마파크 같은 분위기잖아. 맞아. 아이들에게. 그리고 3층에는 뭐 비행기 공간들 맞아. 쫙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을 설명하는 공간도 있어. 그래? 기하학 뭐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 비행기를 어떻게 뭐 띄우게 계산을 하는지 뭐 그래서 그런 과학에 관심이 있는 젊은 어른들이 가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사실 근데 그렇게 컨텐츠들이 많아. 너가 그렇게 추측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임페리얼 칼리지가 어쨌든 과학, 사이언스적으로 어쨌든 되게 어드밴스 되어 있으니 또 하나 얘기를 하면 그게 알버트 공의 프로젝트였어. 그 길 자체가 알버트 공이 내가 여기다 학교를 만들면서 음악, 미술, 예술 같은 걸 후원하는 공간을 여기다가 다 만들 거야 해서 다 모여 있는 거야. 그게. 다음에 별도로 알버트 공에 대한 너 영상 나 알버트 하나 사랑하잖아. 내가 너가 영상을 내가 찍어줄게. 어쨌든 만들어 봐봐. 알았어. 자, 그다음 나는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나는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는 거기도 브리티시 뮤지엄이랑 연결이 돼. 그치. 그 처음에 중정이 있었고 거기에 원형으로 된 이제 라이브러리가 들어갔고 대형 박물관. 영국 박물관. 그리고 이거가 이제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밖으로 킹스 크로스 옆으로 이제 팡크라스역 옆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엔라이트먼트 갤러리고 지금은 엔라이트먼트 갤러리인데 거기가 원래는 킹스 라이브러리였어. 그래서 조지 3세가 책벌레였거든요.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책을 모아뒀던 방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리딩룸이 생겼지. 근데 이제 이 뮤지엄 자체에다가 뭐 자연과학에 관한 거 책도 모아놓고 뭐 조각 뭐 이거저거 다 모아놓다 보니까 이 뮤지엄이 더 이상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자연과학에 관련된 건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으로 빼고 책은 모아가지고 라이브러리로 빼고 브리티시 뮤지엄에서부터 분산돼서 뮤지엄이 가지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서 나온 게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나름 논문 쓸 때 공부했어. 그래. 욕할 수도 없고 진짜. 알겠어. 어쨌든 내가 너무 졸려. 빨리 하자.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를 내가 추천하는 거는 그 광장을 거쳐서 입구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뻥 뚫린 그 공간에 수직적으로 쫙 있는 그 책들, 오래된 책들의 그 아우라가 있어. 그래서 책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되게 한국에 있는 그 도서관과는 되게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 한국도 사실은 국회 도서관이나 몇 군데 가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내가 10년 전에 느꼈던 도서관의 분위기는 되게 기능성에 더 치중했다고 보거든. 요즘은 안 그렇지만 막 별도서관 뭐 이런 거 그치. 뭐 이런 것도 되게. 근데 여기는 기능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도 시간이 축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우라가 있다고 봐. 그리고 특히 뭐 4, 5층 열람실을 가면 하늘에서 자연채광은 쫙 떨어지는데 그 4, 5층인데도 일단 거기서 한 3개 층이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 자연채광은 떨어지지 사방의 책들은 뭐 200년, 300년 된 느낌 나는 책들이 다 둘러싸여 있지.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도 경험해보기 힘든 것 같았어. 그래서 별로 멀지 않잖아, 센트럴에서. 한 번쯤 가서 그것들을 느껴봤으면 좋겠고. 왜냐면 라이브러리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그 열람실까지는. 그래? 못 들어가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일단 입구로 들어가서 그 왜 앉아서 뭐 카페에서도
카페부터 그 공간들은 다 비어있는 그죠. 공간이잖아. 그 휴게 공간이잖아.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되게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그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치. 약간 카페 도서관 같은 분위기니까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을 텐데 안에는 못 들어가. 나도 사실 오래돼가지고. 학교 논문 쓸 때 거기를 열심히 다녔던 터라. 기억나지? 이제는 카드 없으면 들어가. 자, 그 다음.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8번째 파리 뮤지엄은 포스탈 뮤지엄입니다. 나도 지수랑 우리 갔었잖아, 최근에.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포스탈 뮤지엄이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편 박물관이지. 그래서 여기에 우편의 역사가 시작된 그런 얘기들을 잘 정리해놨고 정리해놨는데 전시하는 방식이 되게 친절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 가서 봐도 재밌을 만한 좀 가족 뮤지엄 같은 느낌이 맞아. 들고 나는 그때 재밌었던 게 들어갔더니 정말 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맞아, 막 뛰어다녀도 뭐라고 안 하고 그리고 막 다 체험하는 거여서 뭐 기차가 막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내가 기차 이 메일을 배달을 해야 돼. 그럼 이거를 메일을 막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막 메일을 분류하는 뭐 코스튬 입고 막 그런 걸 체험하는 공간도 있고 편지를 써서 유리병에다 담아가지고 그러면 끼면 이게 압축을 통해 가지고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저쪽 방으로 배달이 가. 기쁨이, 사랑이,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도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편물들이 배달되는 것들을 직접 방 하나에서 아이가 열심히 편지를 써서 넣으면 다른 방의 친구가 받고 하니까 그 방에서 받아서 또 읽고 다 여러 친구들 가족들끼리 갔었을 때 되게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뮤지엄인 것 같아요. 좀 익스피리언스에 더 강조된 뮤지엄인 느낌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완전히 어린 아이들 뭐 3살, 5살짜리를 위한 놀이 체험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메일 레일이지. 그래. 메일 레일이라고 해서 저쪽 건물이 2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군데는 전시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한 군데는 그 레일을 타고 지하를 탐험하는 공간이야.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쓰였던 지하에 지하철처럼 진짜 뚫려 있어. 지하철의 레일을 활용을 해서 런던 서쪽의 패딩턴역부터 동쪽의 화이트채플역까지를 연결했던 그 우편 전용 기찻길. 라인길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되게 작아. 그래서 기차도 그래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밑에를 이제 탐험을 하는 건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얼마나 생소해. 진짜 몇 기차 길을 탐험을 하면서 그 안에 또 미디어 전시로 꾸며놨어. 잠깐 그래서, 너무 우리 더 너무 길어져? 디테일한 그러기보다는 나는 이거 영상 끝나고 런던에 아이들과 놀러 왔었을 때 가봐야 될 만한 뮤지엄들도 여기까지 마무리는 하자. 끊지 마 그러지. 어떻게 편집할 거야? 우리 일단은 포스탈 뮤지엄은 조금 더 우리 아껴뒀다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9번째로 나는 하고 싶은 게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인 것 같아.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잘 모를 수도 있거든. 사람들은 사실 런던에 이제 추천하는 뮤지엄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잘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나는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영국에 오기 전부터 기대를 했던 것 같아. 실제로 지어진 게 한 2015년도쯤이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넘어왔었을 때는 아직 짓고 있을 때긴 했는데 왜 기대를 했냐면 일단은 되게 마이너층이긴 하지만 아담 카루소라는 건축가를 되게 좀 광팬이었기도 하고 되게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창고 같은 것들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건축물들을 되게 잘 이렇게 현대화시켜서 물질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건축가기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몇 년 안에 지어질 거니까 꼭 가서 봐야지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어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갔었잖아. 그래서 2층에 데미안 호스트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이 원형 계단이 되게 매력적이거든. 딱 그 크라프트맨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예적 성격을 많이 띈 이
이 원형 계단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이쁘기도 했지만. 그래서 공간감각적으로 어쨌든 이 비율이 너무나 좋았어가지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좀 이제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데미안 허스트가 거기에서, 나는 약국처럼 이렇게 레스토랑만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많은 것들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 데미안 하는 허스트 것 같더라고. 거고. 아예 데미안 허스트 거야. 데미안 허스트가 지은 미술관이야. 데미안 허스트 컬렉션을 가지고 지은. 그래서 작품들이, 나는 이렇게 컬렉션을 위주로 보니까 와, 정말 자기의 취향, 물론 자기 작품도 있고 그 사람이 컬렉션한 것도 있어서, 와, 저렇게 센 저런 작업들을 정말 저게 저 사람 취향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만큼. 근데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아들이 큐레이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 실제로 많이 멀진 않아. 북서울 근처잖아. 그래서 혹시나 센트럴에서 가기 멀지 않지. 그래서 한번 딱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담 커러스가 지은 건물들이 몇 개 없거든. 런던에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9번째로 꼭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2. 너부터 얘기해. 나는 뮤지엄 오브 런던. 뮤지엄 오브 런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걸? 영국의, 나도 아직 안 가봤지. 뮤지엄 오브 런던 가봤지. 그때 그 산타 이렇게 만나는 것 때문에 갔었지. 근데 지금은 문을 닫았어, 아쉽게도. 그래서 재개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년쯤에 다시 재개관을 한다고 해. 근데 뮤지엄 오브 런던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영국에서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을 가면서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브리티시 뮤지엄에는 영국에 관련된 소장품들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나 정말 런던에 대해서 궁금해, 알고 싶어 하면은 뮤지엄 오브 런던에 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거기는 런던의 역사를 원주민 시절부터 로마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역사들을 잘 정리해놨거든, 시대별로. 그리고 좋은 게,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아니면 민속박물관 같이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사회상을 조금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세트장처럼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도 좋고.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 맨 마지막에 그래도 넣자라고 결정을 내린 곳이 V&A 뮤지엄이었던 것 같아. 어떻게 거기가 마지막일 수 있어? V&A 뮤지엄이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내 기준에는 런던에 봐야 될 뮤지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중요한 것들. 어쨌든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봐야 될 몇몇 곳들이 있는데, V&A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꼭 건축이 아니어도 모두 한 번쯤 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후순위로 밀린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가면 당연히 재밌는 것들이 많지. 그리고 실제로 공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건축 전시도 있고, 첫 번째로 건축 갤러리가 따로 있어. 좀 찾기가 힘들긴 하지만 건축 그 섹션이 따로 있어.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진입부에 들어가서 이제 좀 매저넷이라고 해야 되나? 반개층 위에 보면 예전에 런던이나 영국에서 쓰고 있던 그 철제 그 게이트들을 다 떼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더라고. 나는 이런 것들도 아카이빙을 하니까 이제 못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지금 다시 만들래도 못 만들어. 그치.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 이렇게 철제 대문 모아놓은 거, 문들, 양반댁들 문을 모아놓은 거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좀 더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딱 정중앙에 있는 중정인 것 같은데, 그 중정에서 바라보는 이 붉은 벽돌들로 둘러싸여진 이 공간 안에 이 자그마한 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분수대, 그게 되게 얕아서 우리 애도 이제 많이 거기서 놀았던 것 같고, 아이들이 왁작지껄하는 소리 플러스 이렇게 붉은 벽돌로 둘러싸여진 이 그 코트야드가 다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학교도 그 근처였잖아. 그래서
공부하러 이제 뭐 도서관이나 이렇게 들렸다가 한 번씩 거기서 이렇게 도시락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비엔나에는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지만 열 열 번째. 번째로 예, 오케이. 한번 찍어봤습니다.